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입니다. 5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 보러 많이 오네요. 혹은 조정 대상 지역 6월이면 무조건 해제됩니다. 이런 글들 자주 접하시나요? 집을 안 보러 올 때는 안 본다고 이야기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를 했던 사람들, 지금 혹시라도 다주택자가 매도를 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매도를 하고 나면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매수를 하고 다시 돌려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유용했었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다주택자는 파는 순간 매수자로 다시 돌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수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점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대구 낙폭을 조금 키웠어요. 대구 낙폭을 키웠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도 상승으로 접어드니 많이, 이런 뉴스는 많이 들으셨지만 어제 실거래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서울이 다시 보합권이라든지 부산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든지 이런 뉴스는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우린 서울 반짝 상승은 엄청나게 띄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곳 주목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산 전세가마저 같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요. 대구의 전세가도 낙폭을 조금 더 키웠어요. 세종도 키우고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쯤 지난번 금리 인상했던 것 여파 혹은 이번 달 금리까지 혹시 인상하게 된다면 이 전세가의 낙폭이라든지 매매가의 낙폭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소폭 증가하는 날, 공식처럼 소폭 증가,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 네,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완연한 상승세는 맞긴 맞죠. 완연한 하락세, 급한 상승세. 전체 임대 물량 급하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50건 오늘 신고 많이 되었어요. 50건 중에 신고가 10%, 신고가 10%.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20% 가까이 나오던데 아무튼 신고가는 10% 정도. 4월의 거래량 많습니다. 곧 뛰어넘을 듯합니다. 부산은 어제자로 4월의 거래량도 뛰어넘었는데, 3월의 거래량도 뛰어넘었는데 아직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곧 뛰어넘고 거의 1000건에 가까운 1000건 이상도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에 반해서 5월의 거래량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과거 언제였던가요? 과거 17년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가 돌아서려고 하던 이 17년의 거래량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몇몇 거래들 처음엔 루머처럼 떠돌았어요. 수성구에 어떤 아파트가 비싸게 팔렸다더라. 카더라. 이 카더라가 더하고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거래가 폭발하고 가격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을 했었어요. 지금은 수많은 카더라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폭발하고 있지 못해요. 집 보러 많이 오던데요. 근데도 거래량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억 가까운 하락. 대구역 센트럴 자이 2억 가까운 하락. 신축이나 최근 아파트들 혹은 인기 있는 지역들이라고 말했던 곳 5억 초반대에서 지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6억 7억 했던 그런 물건들도 5억대에 다 머무르는 느낌. 5억 후반대에 갔던 것들은 4억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여기 신월성 지역이 생각보다 거래가 좀 있네요. 거래가 좀 있어요. 자, 영남 맨션 한 개 상승. 대형 평형이라서 따로 찾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수목원 서안이담도 거의 한 15% 정도 하락. 적게 오른 곳은 좀 적게 떨어지고 많이 오른 곳은 많이 떨어지는 느낌. 앞자리가 변하고 억 단위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심리가 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초반이었던 것이 3억 2천, 1억 가까운 하락. 요건 평형이 작아서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적게 오른 곳이 적게 떨어진다. 요런 느낌 계속 가지면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래드렸었는데 많이 오른 곳은 요런 느낌. 적게 오른 곳은 적게 떨어지는 느낌. 이 낙폭의 길이가
다릅니다.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간다고 해서 내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 좀 비싼 집 A, 조금 싼 집 B 이렇게 나눠봤을 때 B를 팔고 A로 건너가서 잔뜩 부채를 지고 갔는데 웬걸 1억 2억씩 더 큰 하락을 맞아버리니까 상승할 때는 조금의 상승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식 투자자들 이렇게 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재물 한 100만 원 투자해봤는데 수익이 한 50만 원 났어요. 이 대박이에요. 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좋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1000만 원 투자할 걸. 1000만 원 투자할 걸.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00만 원 벌었을 건데. 근데 웬걸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니까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어버려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50만 원 벌었던 것까지 까먹고 이때부터 이제 분노의 시간을 보내는데 아파트 시장이 마치 좀 이와 비슷한 심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초심자의 행운을 아주 오랜 장기간의 이 상승에 도취되어서 초심자의 행운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 실수요자들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좀 일부 느껴져요. 조금 빠른 판단이지 않을까? 몇 개월은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가져봤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6억 이상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이 계단을 점프하고 올라갈 듯한, 뭔가 솟구칠 듯한, 요 단기간에 한 3, 4개월의 그래프만 본다면, 3, 4개월의 그래프만 본다면, 요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살짝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 조금 확대해보자면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확 살아나는 듯한 이런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과거에 엄청났던 분위기 좋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올 때 2017년과 비교해 보신다면 더욱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해서 고가 아파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2017년보다는 훨씬 더 큰 선을 큰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올라가야지 정상일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비율은 6억 이상 거래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가격 신고가를 갱신하면서가 아니고 가격이 무너지면서 6억 이상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 분양권 5건 중에 신고가 1건. 비율로 치면 상당히 높아요. 20%. 어쨌든 좀 의미 있습니다. 오늘 2개 제법 높은 값을 받은 것 같아요. 월성 3종 그린과 카운티 요거 121제곱미터. 요 정도 되면 한 40평형 정도 되나요? 한 42평형 그 정도 되나요? 9억 가까운 가격. 이 낮은 가격 84제곱미터가 5억 중반 요 정도도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축전유 동아 IBC도 신고가가 한 개 나왔고요. 축전유 동아 IBC 84제곱미터는 그렇게 또 가격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요 평형 한 5평 정도, 대여섯 평 정도 더 넓은 평형이 전세 거래량 60건 중에 3건. 60건이면 거래량 많은 편이에요. 평일 하루치 1일치 거래량 치고 많은 편이고 기간의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0건의 거래량이 많았어요. 신고가는 5%밖에 안 되고요. 거래량 4월 거래량 1126건이면 굉장히 많아지는 수치.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갈 것 같다. 그렇지만 5월의 거래량 아직까지 많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자, 가격 잠깐 멈추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5자가 3자로 바뀐다든지 6자가 4자로, 5자가 4자로, 7자가 4자로 어제자 뉴스에 보면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평균 한번 갱신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비용 부담이 1.8억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했어요. 그럼 대구 사람들도 똑같이 그 뉴스를 접하고 나면은 우리도 갱신 기간이 끝나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걸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방송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이 1.8억 올랐는데 우리는 최소한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좀 기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7월이라고 하잖아요. 5월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지난번 언제였던가 3월에 금리 인상했었나요? 4월에 했었나요? 네.
그때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던 요 두 개의 금리 인상 모두가 반영되는 시점이 이때인데, 그러면 최소한 0.5%의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끝나고 갱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세금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산 자이 하늘채 3억 4,500에도 거래되고 있고요. 더샵 대봉 더샵 리비테르 3억에도 거래되고 있어요. 신축이 요 정도인데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반영되는 시점이면은 3억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범어동 학군을 찾아서 가시는 분, 돈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전세로 간도 좀 부담 없을 정도의 느낌은 들어요. 국민평형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지만 단순히 학군만 보고 찾아가기에는 그렇게 많이 비싼 느낌은 들지 않네요. 과거 새채 아파트들도 3억을 호가하던 새 아파트들도, 가장 최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3억대를 지지할 것만 같았던 그런 전세 가격들도 2억대로 숱하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과거에는 3억대의 영광을 다 누리던 것들도 2억대로 많이 주저앉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월세 거래량도 그랬고 전세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60건, 아까 기간일을 제외하고도 59건이었는데 그중에 10건 이상이 하나리움 킨즈파크, 어제도 육아읍 복리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신고되었는 월세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신고되었잖아요. 사실 요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거 임대 아파트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015년식 제가 요건 다음에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요것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지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진다. 가격.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부 반등, 7월 가면 일부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격한 반등이 온다? 갑자기 5천만원 정도 올라서 갑자기 평균 전세가가 3억으로 치솟는다? 대구에서 어려워 보여요. 서울도 막상 그렇게 허풍을 떨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생각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주로 전세가 머무르는 가격이 1억 미만, 여기 제가 줄만 한번 그어볼게요. 1억에서 2억 사이, 2억에서 3억 사이, 3억에서 4억 사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제가 보통 3억 미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는데 4억 미만 상당하죠. 요 반대로 4억 이상의 전세가 비교해 본다면 대다수의 서민들은 3억 미만이 70%. 그럼 4억 미만은 요 반대로 차트 뒤집어 보면 될 텐데, 이 추세가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여러분은 보시나요? 전세가가 꾸준히 싼 것만 찾는 이 현상이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반전된다, 팍 꺾여 내려간다. 이것도 시간 차이가 필요한데, 일부 오르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억 이상 전세는 좀 부담스러워요. 10% 정도 비율의 4억 전세, 4억 이상. 그럼 나머지 90%는 4억 이하. 4억 이하라고 하지만 이 4억의 절반 정도, 모든 대출자의 평균을 내어본다면 전세입자 2억. 젊은 층들은 더 심하다 그러죠. 정말 70%,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던 세대, 아파트 위에 다른 공간은 생각해보지 않은 세대. 비록 주거 비용이 좀 부담스럽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준. 네. 그런 것들을 악용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좋은 타협점을 찾기를 저는 늘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거래량이 72건 굉장히 많고, 기간에 제외하더라도 62건이면 거래량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아까 육아읍 복리에 있는 아파트 월세 거래량 한 20건 정도 제외하고 나면 그냥 보통 평상시 정도의 거래량이다. 그럼 얘가 전세 거래를 잡아먹으면 다른 곳은 계약이 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죠. 임대 거래량 벌써 아직 남은 신고 일수가
한 13일 정도 남았나요? 네, 오늘 날짜로는 13일이지만 남은 신고 일수로는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한 15일 정도 남은 것 치고는 지금 전년동월과 118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역대급 4월에 임대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원래 거래량이 많이 없어야 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수치, 제가 신고 수치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